그 전기차가 사실 이제 자동차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잖아. 예. 옛날에는 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예. 전기 에너지를 담고 다니면서 구동되는 자동차. 네.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이제 부하 단자들이 깔리는 자동차. 그리고 가는 과정에 그 자동차 그 정비소에도 전기 기사가 많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예. 세상은 늘 가치가 이동하잖아. 예. 가치가 늘 이동해. 우리가 그 전화기 시장을 보더라도 옛날 어렸을 때 그 유선전화, 예. 흑백전화냐, 예. 다이얼전화. 예,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부자였잖아. 예. 그리고 그것도 음성 통화하다가 서서히 뭐 공중전화, 뭐 시티폰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키폰, 카폰, 네. 뭐 뭐야, 이거 피처폰, 뭐 스마트폰 음. 이런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고 기능의 변화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잖아. 스마트폰이란 세상을 생각했냐?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는 전화만 해도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최근은 그 스마트폰이 그 인공지능까지 그 장착하는 예. 세상이 온 들어왔다. 디바이스까지 좀 얘기 나오고. 전화기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진짜 가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구나. 가치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사실이면서 진리 같아.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야. 현재 우리는 현재 있는 존재한 나무만 볼 뿐이지 긴 여정의 세상에서 숨을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할 거다. 특히 이제 요즘 뭐야 그 2차 전지. 네. 예, 엊그제만 해도 엄청났다고 뭐 최근 막 공포수호하고 뭐 테슬라도 어젠가 실제 발표한 후에 뭐 난리치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가격의 문제, 눈앞의 문제, 공포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먼 미래의 문제, 그리고 이 꿈의 문제는 다른 영역 같아.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생각을 하지. 늘 그렇지만은 가격을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눈앞을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이런 속에서 어떨 때는 공포를 느끼고 어떨 때는 꿈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봐. 그런 점에서 나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이제 유선전화 시장의 과거의 미래를 보면 너무 많은 가치 변화가 있듯이 자동차를 둘러싼 것조차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바뀔까 이 자동차가 그걸 조금 풀어내는 그림을 각자 가져야 될 때 같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세상은 멈춰 있지 않는다. 수많은 질서 속에서 그 가끔 전화기 질서조차도 한번 봐라. 사실 전화기는 처음 음성통화했거든. 그 다음에 문자가 됐지. 그 다음에 MP3가 여 속에 내장되기 시작했어. 예. 그 다음에 영상이, 그 다음에 컴퓨터 기능이, 최근에 인공지능까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질서를 알았다면 마찬가지 현재 자동차의 세상도 혹시 그런 길을 밟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 속에서 뭐 상상하려면 재밌는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나는 사실 자동차를 그런 점에서 4단계 진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구동의 문제야. 구동. 그러니까 최근의 화두야. 최근의 화두. 첫째 단계가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 이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하나의 기계공학적 영역의 하드웨어 장치지. 1단계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끌고 다니는 기존 기관 차들이 얘기야. 아마도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고 그게 1단계야. 그래서 이 1단계에 멈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의 1단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상되는 게 2단계라고 봐. 2단계가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으로
바뀌는 게 2단계로 정의되고 이게 이제 친환경차 개념이고 현재 우리는 2단계의 과정까지 와 있고 살짝 2단계를 보면서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막 2000년 배터리 뭐지? 이거 안 팔린다고 재고 쌓인다고 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막 혼돈스러워하고 뭐 공포를 느끼고 난리야. 뭐 어제 테슬라도 거의 10% 빠진 것 같던데. 뭐 2000년지 관련주도 난리고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를 생각할까라는 점에서 자동차 어쨌든 자동차 때문에 그 시장이 생긴 거잖아. 저 2차전 배터리 시장도 또 테슬라의 문제도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자동차 시장이 더더욱 중요한 게 일반 산업 분류 체계에서 건축업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업이 아닌가.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이 한 대당 평균 가격을 4만 달러로 가정을 하고 연간 8천만 대가 팔리게 된다면 약 뭐지? 1,300원 환율 기준으로 엊그제만 해도 1,000원대였으니까 3,200조 정도 될 텐데 지금 환율로 보면 거의 4,000조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시장이야. 자동차 시장 매년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 스마트폰이 작년에 11억 7천만 대 팔렸고 대당 가격을 평균 뭐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으로 봤을 때 연간 1,000조 원 시장? 우리가 그렇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도 메모리 비명을 합쳐서 한 1,000에서 1,500조?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작년에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700기가와트가 팔린 것 같아요. 700기가와트가 평균 가격을 100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당 평균 가격을 100달러로 계산하면 약 700조 원 시장? 그만큼 자동 시장은 그들 시장에서 큰 시장이거든. 그래서 이 자동차의 이동을 우리가 목격을 한다면 자동차의 가치 이동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나는 굉장히 큰 기회. 그래서 1단계 자동차를 우리는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 이 개념. 2단계 시장을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차, 이걸 전기차라고 얘기하고 3단계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면서 똑똑한, 즉 스마트한 차라고 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우리가 전화기 시장도 스마트해졌잖아. 4단계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면서 스마트한, 즉 똑똑한 차이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 소스 역할을 해주는 차. 이렇게 진화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현재 우리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싸움에 있을 뿐이다. 싸움. 3단계는 시작도 안 했고 3단계, 4단계는 꿈을 꾸는 자의 몫일 것이다. 어떤 기업이 그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꾸는 기업을 누가 찾을 것인가의 몫일 뿐이지 우리는 1, 2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잠시 조종기 지금 현재 배터리 재고 쌓이고 실적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멈출 시장은 결코 아니면 우리는 가끔 헷갈리면 전화기 시장의 같이 이동해서 목격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자, 그런 속에서 나는 해봐. 그렇다면 자 1단계, 2단계가 우리는 그 구동의 문제야. 뭐로 구동할 것인가? 단순해. 화석 연료로 구동할 것인지 전기 에너지로 구동할 것인지 차원일 뿐이고 더 이상 진화가 안 됐지. 그래서 자 구동의 문제에 있어서 2단계가 왜 갑작스럽게 그 전기차가 안 팔린다 하지? 라고 하면 나는 아마도 가장 큰 게 안 팔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팔렸던 결과가 아닌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당해년도에 신차 중에 전기차가 팔린 비중을 우리는 침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중국의 그 신에너지라지. 중국의 신에너지의 판매 비중이 32%에서 그러니까 3천만 대 중에 950만 대가 팔렸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80%. 사실 북유럽 4개 나라 상위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상위 5개 침투를 치면서 이들 나라가 신차 판매 중에 거의 50% 이상이야. 근데 이들 나라의 신차 판매 비중이 매년 올랐어. 노르웨이까지 포함해서 매년 올라. 그 의미는 가역서 거꾸로 돌아가진 않는다. 더 팔리면 팔렸지 뒤로 후진하지 않는다. 그럼 중국이 32% 침투를 보이다가 20%, 18%로 진화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어. 침투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봤을 때 2단계로 전기차 시장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3, 4년 전에 신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울 때 그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 비중 침투율이 50%에 달할 시점 목표를 2035년으로 설정을 했거든. 그런데 작년에 그 비중이 32%에 도달했고 금년에 40%를 넘을 것이고 내년에 50%에 도달할 정도 추정이 돼. 그 의미는 그들의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겨서 달성해 버린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부의 그 보조금 정책, 친환경적 관점의 보조금 정책이 어느 나라에서는 조금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는 것 등등,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우리는 이 2단계의 진화 과정은 앞으로 조종기를 걸친 후에 3단계, 4단계로 갈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지. 현재는 분명히 조종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건 이것까지도 과거다. 지금 생각은 현재의 조종기에서 어떤 기업, 자동차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3단계가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똑똑한 즉 스마트한 차의 질서, 그리고 4단계로 예견되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똑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 소스로서 작동하는 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더 좁게 봐서는, 현재 눈앞을 봐서는 현재의 엄청난 이 구조조정, 조종기에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그런 점에서 현재 조종기로 봤을 때 두 가지지. 하나는 어떤 회사가 시장의 질서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조조정이라는 걸 파괴적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해요. 파괴적 구조조정에서 미래 차질 과정적 이걸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하나는 3, 4단계로 진화되는 엄청난 차의 DNA 변화 속에서 누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조종기의 첫 번째, 누가 살아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나는 누구가 뭐하래도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회사는 한 두 개야. 테슬라와 중국의 BYD. 이 애들은 가격 인하를 할 충분한 여유가 있어. 이 여유를 권능, 1등 기업의 권능, 권리와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 회사들의 정책이야. 이게 났으니까 가격을 때릴 여유가 있어. 두 개 회사만. 다른 회사는 여전히 엄청난 적자야. 한 대당 팔 때마다 10,000불, 20,000불. 적자거든. 몇 점 불, 최소한. 그들 기업들은 이들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나는 테슬라와 BYD만 얻고 있는 이러한 초과 이익을 경쟁자를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나는 이게 1등 기업의 권능이거든. 근데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나쁘게 보거든. 사실 일반적으로 나는 구조조종기의 1등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게 CEO의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미래에 찾아올 엄청난 독점의 우위,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과점적 이익을 포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최근에 1, 2등 기업이라면 나는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미래에 찾아올 과점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경영전략의 바이블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격이나 그리고 단기적인 마진 압박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조종기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 투자의 관점은 나는 누가 1등인가, 누가 가격 인하 여력이 있고 누가 가격을 선도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단기적인 마진보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발표한 테슬라의 그 재무제표, 그 분기실적 발표도 나는 뭐 분기실적 발표를 나 별로 잘 안 봐. 다만 내 관점이 틀렸을까? 그 3단계, 4단계로가 4단계로 진화될 자동차의 세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세상이 오지 않을까? 내 관점이 틀렸을까라고 또 그런 틀린 징후가 분기 실적이 나올까? 그것만 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주목했던 실적에서는 내가 그 서비스 매출의 증분가, 총 매출 중에 서비스 비중이 얼마지? 그러면 동시에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지. 진짜 돈이 있는가? 이 회사가. 투자하고도. 왜냐면 앞으로 더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단기 순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단기 순위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익은 캐펙스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의 지표를 좋아해.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매 분기마다 잉여 현금 흐름이 3조 내지 4조가 쌓이는 구조.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그 회사의 보유 현금은 29빌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39조인 존재. 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종기 때 측정할 수 있는 1등급의 투자 관점으로서 우리는 공포를 즐기만한 중요한 척도이다 라고 있지. BYD가 작년 3, 4분기 때 이익이 났어. 단기 순이익 계정에서 이익이 났는데 캐펙스가 너무 많아서, 자본적 추이 너무 많아서 잉여 현금은 작년에 적자더라고. 작년 3, 4분기 때. 근데 그 다음에 2, 4분기 그리고 금년 4, 4분기 이렇게 보니까 BYD도 잉여 현금 흐름 측면에서 테슬라보다는 더 못하지만 이게 나고 있는 구조 속에서 현재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BYD는 분명히 1등이다. 라는 관점으로 현재 나는 임하고 있고, 뭐 최근에 계속 그 테슬라 사고 있지.